그러니까 이제 그 박주선 전 부의장은 그런 거예요. 실천적인 대책이 나올 때 예산안이 나올 거니 그때 그걸 가지고 비준 동의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정치적인 선언이지 법적인 선언이 아니다.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포괄적인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다 비준 대상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 선언을 통해서 뭔가를 이행하려면 이행법을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남북 간에 있어서 철도를 만약에 하겠다라고 하면 철도와 관련된 법을 만들고 거기에 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첨부해서 같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것이 저는 오히려 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비준의 대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두 번째는 유엔에서도 북한과 관련된 제재 조치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꼭 이 선언을 비준을 해야 되느냐. 이것 자체도 저는 좀 옳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것을 비준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비핵화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결국 북한이 대화의 장에 넣은 것은 본인들이 경제 조치로 어렵기 때문에 대화의 장에 넣은 것이지 그냥 선의로 넣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북한에게 비핵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먼저 구멍을 뚫는 게 옳으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부 측에서 지금 자꾸 국회에다 비준을 해달라는 데는 그 맥락이 있거든요. 비준 자체가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왜 대단한 거예요? 아니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을 짜려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연구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리고요. 그렇게 나온 연구소도 뭐라 그러냐면 연구 기관에 따라서 10배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을 쓸 때쯤 그때쯤 다시 돼야 되는 얘기고 정부에서 지금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은 북한하고 미국 사이를 중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얻어낼 카드를 얻어내고 미국에서 또 양보도 얻어내고 이걸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지금 미국을 또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남한 정부도 신뢰를 못한단 말이죠. 그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정권 바뀌면 다 엎어지더라. 당신들은 어떻게 믿고 상대하겠느냐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북한의 불신이 있는데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비핵화로 가는 이 평화의 길은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계승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으로서의 국회 비준을 대통령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라고 한다면 거기 반대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자유한국당에서 대안으로 꼭 그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예를 들어 당신들이 이쪽으로 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지난번처럼 정권 바뀌니까 다 엎어졌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걸 계승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별도로 던지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좋았습니다. 진 교수님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미국과 유엔과 자유한국당은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북한이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 실질적 진전만 일어나가면은 그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부는 미국과 유엔 안보리 이 제재 속에서 북한이 자꾸 시간을 벌려고 그러고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단계적 자기네들은 이렇게 핵 폐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시하겠다는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편을 들어보니까 지금 미국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비판은 좋은데요. 자유한국당은 그런 정부를 갖다 비판하는 입장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가 제 질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제가 몇 차례 밝혔지 않습니까? 이번이 남북관계 개선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다. 그렇죠. 절호의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을 한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부터 발걷어 붙이고 남북 간의 경제 협력과 교류 확대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거예요. 어이구야. 아유, 저는 지금 이 되게 듣기 좋은 말씀. 아니요,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아주 듣기 좋았어요, 제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보기를 북한보다도 못하게 본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점은 문재인 정부가 아주 귀담아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북한을 설득하는 것 정도의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강경화 장관이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 발언을 했다가 이제 사과까지 하는 사태에 이르렀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말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외교부 장관이 사실상 그 답변할 내용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통일부 소관이에요. 그런데도 마치 자기가 뭐 잘 아는 것처럼 그런 부처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왜 그렇게 했다고 보세요? 그건 대단히 큰 실수죠. 뭐 일단은 해명을 하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예. 이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에요.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오이사 같은 경우 물론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한 조치죠. 이런 걸 해제 조치하면은 지금 이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런 자체가 자꾸 이제 힘이 빠집니다. 오직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도 힘을 약화시키는 거자.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 실상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사과 말 한마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북핵 폐기에 실질적인 진전이 아무런 상황도 아닌데 이걸 집권당 민주당 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외교부 장관에게 물으니까 자기 소관도 아닌 걸 그렇게 쉽게 답변해. 이거 잘못한 거죠.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내용도 잘못된 거고 답변도 잘못된 네. 거고. 우리 정부가 만일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질의에 금방 강경화 장관이 하답을 해버렸어요. 만일 이대로 우리 정부가 독자적 이 해제를 추진해버리면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아주 커집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달에 2017년 9월달에 채택된 2,375호를 보면은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을 금지하고 있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2016년 3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여기에는 북한의 대외 교육이나 금융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이사 해제가 뭡니까? 건강상 관광 재개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이번 강 장관의 발언 같은 경우는 남북철도 연결이라든지 건강상 관광, 개성공단 재개 이런 걸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게 제가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에 비핵화는 안중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강산 관광은 오이사 조치 때문에 못하는 거 맞냐? 그랬더니 맞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오류가 오이사 조치는요. 금강산 관광을 제외하고 제재를 하는 거예요. 오이사 조치 내용이 그래요. 그렇게 또 해석을 하면 지금 이 주장이 가능한 아니 근데 거예요. 그 오이사 조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강경화 장관이 잘못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이 저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뭐 정치적인 평가를 떠나서 강경화 장관이 오이사 조치의 내용조차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드러난 거 아니냐. 시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비행기를 탈 때 헤딩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돌아가는 눈금하고 표시가 있거든요. 근데 내 자리에서 보는 거랑 교관 자리에서 보는 게 달라요. 여기서 보는 거, 여기서 보는 게 다른 게 검토하겠다는 의미가 사실 애매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시나리오를 짜둬야 된다. 이런 거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임박한 해제를 전제하고 이미 실행에 들어가겠다. 이거라면은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과 이의 의미를 헷갈린 건데 이해찬 그 당대표께서 그 질의하실 때는 첫 번째 의미를 물어본 거예요. 괜히 또 안 한다 그러면 또 욕먹잖아요. 그럼 당신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욕먹을 것 같으니까 얼떨결에 한다라고 대답한 거죠. 자기 서관 사항도 아닌 건데. 근데 이제 야당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뭐 실행하겠다는 얘기냐 지금 뭐 비핵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것도 없는데 뭐냐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말이 꼬여버린 거고 그래서 통일부에서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적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해프닝이 돼버린 건데 지금 저는 있잖아요. 비핵화 이전에 뭘 줄 수 없다 이런 원칙론을 말할 시점이 이제 훨씬 넘어섰다고 보거든요. 북미 간의 관계가 그보다 훨씬 더 진전돼 있어요. 지금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트럼프가 사실 미국에서 좀 고립돼 있거든요. 미국의 조야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앞서간다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미국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정말 화끈하게 뭔가 비핵화를 하기 전에는 대북 제재 해제를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트럼프가 비켜갈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북한에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한국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남북 관계에서 오이사 조치 해체 같은 경우는 국제 제재 있잖아요. 제재에서 예외 조항이 될 수 있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오이사 조치가 얘기가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런 맥락 전체를 봐야지 뭐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누구 편을 드느냐 안 드느냐 이런 차원. 아니 그런 거 논의를 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자꾸 그거 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미국의 입장을 저는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최근에 오이사 조치 나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한국은 우리 승인 없이 못한다, 안 할 것이다 그랬죠. 안 한다, 안 할 것이다 그랬어요.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그러면서 바로 또 나오는 얘기가 나는 북한과의 관계 너무 좋다. 폼페이오 스타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중간에서 정말 일이 되게 만드는 비핵화로 가는 그 과정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신호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북한과의 관계는 오히려 우리 미국이 다이렉트로 칭찬할 건 칭찬하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겠다는 거고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나서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게 아까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말씀 자유한국당에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5.24 조치는 중재와 관련해서만 잠깐 얘기를 하면 양쪽을 다 으르거나 위협하거나 들고 나야만이 좋은 결과가 나와요. 결국 양쪽이 다 양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중재자 역할이고 조정이라고 한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야당이 보는 시각, 미국이라는 동맹이 보는 시각, 국제사회가 보는 시각 모든 이 시각들로 봤을 때 치우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좀 비판을 좀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5.24 조치 해제는 국제적인 조치입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가 미국의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조치, 그러니까 해제할 수 있는 조치입니까? 우리가 먼저 했지만 잠깐만요. 할 수 있을 없어요. 조치 아닙니까? 근데 미국 대통령이 주권 침해 발언을 했거든요. 하다못해 조선일보도 이걸 비판하는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래가지고 한국 대통령을 비판한다? 저는 말이에요. 아무리 자유한국당에 딸랑딸랑거리면서 한미 동맹교 신도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세비받고 말이죠. 정당 보좌가 받는다면 아니에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승인이라는 말을 발언에 대해서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승인이라는 말은 잘못됐어요. 그다음에 그거는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나오는 의도에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있다는 걸 인정 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그건 거죠. 그쪽 얘기고요. 두 번째 뭐냐면 트럼프가 외교적 결례를 하기는 아주 유명한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결례를 했습니까? 메르켈에 대해서도 그랬고 아베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베는 아예 그냥 애 다루듯이 다뤘고요. 그다음 영국 영화 기대려게 한 건 뭐 너무나 유명한 얘기고 하여튼 세계 거의 모든 정상들이 이렇게 수모를 안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왜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남의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죠? 그거는 자유한국당이 아니 야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자유한국당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시선, 국제적 시선, 전문가들의 시선 아무것도 안 들고 오로지 대통령과 그 측근 정부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거 인정 안 하잖아요. 네, 그거 인정하시면 돼요. 아니요.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셔가지고 누구랑 지금 협의하고 계신 거죠?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강현재 대변인께서 성명을 내셨잖아요. 그런데 강경화 장관이 영어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저 대변인 아니고 성명 안 냈고 강경화 장관 영어 못한다 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짜뉴스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워딩은 어프로벌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질문을 받았잖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청와대에 제가 생각하는 청와대의 올바른 태도는 어프로벌 그 승인이란 말 한 거 맞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꿔가겠다 이런 말을 하시면 되는데 그 뜻을 그걸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비판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청와대의 앞으로의 입장이나 태도나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제가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프로벌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내정 간섭 발언했거든요. 내정 간섭을 발언을 했는데 그럼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내정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게 바로 외교적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전 교수님 이런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 입장은 이 애교적 결례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애교적 결례를 자초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예요.